자, 반갑습니다. 자, 어제는 하루를 쉬었거든요. 뭐 축구 경기가 있긴 했지만 제가 이제 보지 않았던 코파 리베 경기였기 때문에 아예 건너뛰었고, 자, 이번 주부터 리그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. 이제 즉 내일 새벽부터죠. 뭐 EPL, 프리미어부터 라리가, 그리고 리그왕, 그리고 다음 주면은 어, 분데스랑 세리에까지 다 개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번 주부터, 지난번에는 LADBC밖에 안 했고,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해외 축구가 시작을 하는 거고, 다음 주면 완벽하게 리그들이 모두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다는 공지, 오늘 새벽이나 내일 오전 중, 늦어도 낮까지는 좀 올려드리겠습니다. 해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, 뭐 도전 미션, 아니면 뭐 후원 관련, 아니면 방송 시간 등등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공지를 올리고도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오늘 9경기죠. 국내 4경기, 그리고 해외 축구 5경기 포함해서 한 번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물론 저녁쯤에 시간을 봐서 짧게 올 수도 있긴 하지만, 일단은 유튜브 올리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번에 할 생각이고, 오늘 국내 경기가 7시 마감이기 때문에 지금 5시 40분이니까 늦어도 한 6시 반 정도에는 가야 됩니다. 국내 경기. 뭐 해외 축구는 여유가 있고요. 그래서 좀 빠르게 가볼 생각이고, 내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들에 대해서 다시 보기를 구독 플러스나 구독으로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좀 생각을 더 해볼게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생방에 오셔야 되고, 어쨌든 시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시간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제 정하지 못했던 건데, 시간을 정해 놓을 테니 웬만하면 그 시간에 오고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우님, 팬가입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경기는 마무리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마 국내 경기는 6시 반, 그러니까 해외 축구까지 같이 갈 예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좀 일찍 시작했으면 국내 따로, 해외 따로 보내드리려 했지만, 오늘은 같이 좀 만약에 해외 축구가 좀 더 고민이 되면 두 번에 나눠서 갈 수도 있어요. 왜냐, 국내 경기가 7시 마감이기 때문에. 그 부분 참고 말하겠습니다. 지금은 분석을 아예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하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국내 K리그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, 오신 분들 추천,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부터 좀 집중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뭐 야구 뭐 이런 거는 아예 이제 언급을 거의 안 할 생각입니다. 오로지 축구에만 몰입을 할 거기 때문에. 자, 그럼 제주 강원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K리그 1 2경기, 그리고 2 2경기인데, 일단 제주 강원은 순위가 낮은 편입니다. 그래서 제주가 홈이고, 그리고 제주가 승점이 강원한테 2점은 뒤져 있긴 한데 득실 차이는 없습니다.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다 같고 마이너스 6으로 지금 제주가 그래도 원정의 성적이 워낙 안 좋은데 홈에서는 나름 승리를 좀 많이 챙기고 있거든요. 6승 1무 5패. 그리고 무승부 없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해요. 그리고 강원도 마찬가지로 이 홈 원정 승점 차이는 별로 없는데, 강원도 제주랑 비슷하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거의 없어요. 한 번밖에. 5승 1무 6패. 즉 홈에 무승부 적은 팀과 원정 무승부 적은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조금 뭐 배제하고 접근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해서 자, 그러면은 어쨌든 제주가 홈이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지금 제주가 부상이 크게 없습니다. 오히려 강원 쪽에 보면은 뭐 수비 쪽이랑 미드필더 쪽에 경고 누적이 한 명씩 있어요. 거기다 미드필더의 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장 부분도 제주가 좋습니다. 다만 유독 제주가
최근에 강원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이 없다. 못 이긴 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중간중간에 무승부가 좀 있긴 한데 최근 전적만 보더라도 뭐 연패 중이에요, 연패. 그러니까 한 2무 3패 정도 합니다. 최근 5경기 기준 봤을 때. 그래서 무승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강원이 원정에서 제주 상대로는 강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자 그럼 최근 전적이죠. 그건 아까 상대 전적이고, 강원이 최근에 김천상무랑 비기면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. 리그 마지막 승리가 수원FC전인데 그게 6월 말이었고, 지금 그래도 강원이 4경기 동안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. 전북전. 나머지 울산, 김천상무 뭐 대부분 그 4경기 중 3경기가 홈이긴 했지만 원정에서 뭐 서울이나 포항전도 다 한 골씩 넣었고, 그러니까 강원이 원정 득점이 없진 않습니다. 그래서 원정에서 무가 없지만 승이 좀 많은 편이었고, 제주 입장에서 보면은 2경기째 그 연패 중입니다. 강원은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데 원정이었거든요. 다 홈에서는 서울 FC 안양 상대로 연승을 해서 이제 연승 중이기 때문에 흐름도 제주가 좀 더 낫다. 그래서 저는 상대 전적은 강원이 좋지만 그래도 제주가 최근에 홈에서 연승 중이고, 뭐 강원도 최근 4경기째 승리 없어서 승리가 필요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땐 제주 승부로 보는 게 맞다. 이거 홈이라서 결장 부분도 그렇고, 만에 하나 뭐 제주가 이제 지는 그림이 그려진다. 그러면 오버적을 선택해야 돼요. 다만 강원도 이제 최근 2대2 무승부가 2번이나 있었고, 제주도 홈에서 최근 득점이 2득점, 3득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갈 거면 언더보다는 오버입니다. 제가 볼 때. 제주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언오버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FC 안양하고 포항. 이것도 일부 경기죠. 자, 포항은 순위가 높습니다. FC 안양이 이제 대구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은데, 그나마 FC 안양이 하위권 팀 치고는 득실이 괜찮아요. 아까 강원 제주보다도 좋습니다. 30골에 34골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항하고 득점 한 골밖에 차이 없어요. 포항도 34골의 실점이기 때문에 포항도 상위권 팀 치고는 실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오로지 앞서는 건 승점밖에 없다. 그리고 포항이 홈에서 진짜 강한데 오늘은 원정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FC 안양 홈 성적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리고 FC 안양이 결장도 아주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, 포항하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 최근 일부에서 이제 상대 전적이 2번에서 2번째 졌거든요. 홈 원정. 예전 뭐 컵대인 제외하더라도 상성에서 밀리고 지금 순위가 포항이 앞설 뿐이지, 뭐 홈의 안양 정도의 지금 흐름이라면 그래도 비벼볼만 합니다. 지난번 전북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 넣었고, 수원FC도 한 골. 그리고 최근 뭐 홈에서 좋진 않아요. 모습이 대구 상대로 4대0으로 오랜만에 이겨서 그렇지, 그 전에 6경기 동안 이제 3무 3패였기 때문에 컵대회 포함. 근데 자세히 보면 무득점 한 경기가 손에 꼽습니다. 최근에 그 6경기 못 이길 때도 포항전 빼면은 다 득점을 했어가지고, 하필 또 포항이긴 하네요. 5월에 0대2로 졌으니까. 근데 포항도 최근에 대구 광주를 잡긴 했지만 그 전에 서울 4실점 그리고 수원FC한테도 5실점, 물론 퇴장이 있었지만 포항도 원정 성적이 아주 홈에 비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최근에 4경기 만에 이기기도 했고, 다만 포항도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. 이게 좀 어려운데 제 입장에선 원정 포항이 유리하다고 보진 않습니다. 다만 FC 안양이 그렇다고 해서 이길 확률이 아주 높아서 풀행까지 보이지도 않아요. 제 느낌은 무에 좀 더 가깝긴 한데, 둘이 이제 뭔가 득점도 꾸준하고, 뭐 최근에 포항이 실점이 적다고는 하지만 FC 안양이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홈이라는 이점 때문에 비길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버를 같이 가주면 좋긴 한데 오버 가기가 좀 힘들어요. 제가 원래 무승부를 웬만하면 좀 안 보려고 하지만 이 경기는
뭔가 포항이 원정에서 다득점을 한 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FC 안양이 뭐 한 골을 넣는다 하더라도 오버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전 그냥 무승부 보거나 건너뛰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. 좀 어렵다 제 기준에서는. 자, 그리고 전남하고 부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무조건 이제 메인은 해축입니다. 해축. 경기 수가 이제 별로 없더라도 경기 수가 많은 이제 국내 경기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분석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낌이 지금 두 경기를 했지만 다 애매해요. 자, 전남 부천. 자, 2부 경기인데 2부에서의 그 경기를 보면은 일단 전남이 부천 상대로 최근 홈에서 강합니다. 5경기 기준 봤을 때 이제 3승 2무. 무가 좀 섞여 있긴 한데 최근에 진 적은 없다 홈에서. 그리고 뭐 전남도 순위가 높은데 부천도 순위가 높습니다. 부천이 3위, 전남이 4위. 득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7로 똑같고 승점이 2점 앞서거든요. 부천이. 근데 뭐 부천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홈 원정 차이가 둘 다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어디가 홈에서 강하고 어디가 원정에서 강하다 이게 아닙니다. 전남도 원정에서 2번밖에 안 줬고 뭐 부천도 원정 4패, 뭐 홈에서 둘 다 3패씩 해서 전남이 홈이지만 부천도 원정에서 거의 비슷하다. 그래서 별 차이가 없고, 자,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공격수가 이제 팀 내에 10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미드필더 아르헨티나 그 알베르티의 명단 제외가 있거든요. 얘가 팀 내 3골에 6개 엇인데 경기도 거의 풀로 뛴 것 같은데 왜 명단 제외가 된지 모르겠지만 몸 상태가 불안전한 선수들도 꽤 있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수비랑 공격에도 있고. 그에 반면에 부천도 물론 뭐 공격 쪽에 브라질 선수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오고 국내 선수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와 있긴 한데 전남 쪽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. 명단 제외까지 하면은. 그래서 그런 결장 부분도 부천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. 근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. 다만 부천이 지난번 충북 상대로 이제 연패를 끊으면서 이겼죠. 그리고 그 최근에 보면 부천도 오버가 많았던 게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3경기 연속 오버 중이었고 전남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지난번에 진짜 그 뭐지? 심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. 그 골도 진짜 멋있게 들어갔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요새 K리그 문제가 많더라고요. 심판 그 판정이. 그리고 또 VAR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 기계 오류다 뭐다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웬만하면 좀 갈아엎어야 되지 않나?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. 뭐 한두 경기만 나오면은 뭐 그러려고 하는데 매주 할 때마다 나오니까. 그리고 지난번 2대0으로 이기길래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걸 또 3대2로 역전당하고 동전골 넣었지만 또 추가 시간에 PK 내주고 해서 전남은 최근에 부천보다 더 오버가 많습니다. 뭐 2대2 무승부도 2번이나 있었고 수원 삼성 3대4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전남 이것도 무승부로 좀 빠지긴 하거든요. 이건 무조건 오버 가야 됩니다. 요거는. 요거 오버 보도록 할게요. 오버. 그리고 그래도 전남 홈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막 천안시티한테 역전 당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얘네 4경기째 승리 없거든요. 부천은 오랜만에 승리라도 했는데 상대 전적도 그렇고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. 뭐 충남 아산이나 뭐 충북 청주 성남처럼 다득점 무승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질 것 같지는 않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안산하고 충남 아산.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.
자, 안산이 최근 충남 아산 상대로 조금 더 좋긴 해요. 아주 살짝 홈에서.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일단 안산이 좀 승점이 좀 많이 낮습니다. 충남 아산도 뭐 높은 편은 아닌데 거기다 이제 실점도 많은데 득점이 최하위거든요. 안산이 20골로. 꼴찌인 천안시티보다 이제 득점이 더 없고 충남 아산하고는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득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안산이 하필 또 홈에서 승점이 최하점. 충남 아산이 원정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산보다 낫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안산 입장에선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까지 있다. 물론 충남 아산은 지난번에 이제 경남하고의 경기에서 비겼지만 퇴장이 있었죠. 수비. 그리고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선수들 뭐 미드필더 명단 제외까지 하면은 그래도 결장 부분은 경고 누적밖에 없는 안산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 안산이 최근에 뭐 잘 안 지잖아요. 무가 워낙 많았고 근데 최근 인천전 2대4 뭐 충북 청주 1대1 수원 삼성전까지 3연패 중입니다. 4연속 무승부 뒤에 3연패면 7경기 그 전에 경기까지 하면 9경기째 승리가 없다. 이러면 충남 아산이 아무리 득점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충남 아산도 좋지 않거든요. 얘네도 7경기째 승리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산 입장에서는 얘네 정도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충남 아산은 오버가 많습니다. 안산도 최근에 오버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? 충남 아산의 원정 배당은 솔직히 거의 전남 부천만큼 주지 않고서는 굳이 승을 갈 필요는 없고 아무리 충남 아산이 득점이 높아도 안산도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쉽게 안 지고 물론 언더가 진짜 많은 팀이거든요. 최근 5경기만 보면 다 오버예요. 오버. 어쨌든 최근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. 이 경기. 승패는 잘 모르겠다.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해외 축구로 넘어가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그럼 해외 축구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마킹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국내도 다 공개하긴 좀 그러니까 뭐 생방 보시는 분들이 이득이 있어야 되고 후원하신 분들이 더 뭐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분석 결과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생방 보신 분들은 대충 다 아실 거라 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축구. 국내는 대충 어떻게 갈지 좀 그림이 나왔고 해외 축구도 해보고 만약에 진짜 해외 축구 답이 없다. 그러면 국내랑 거의 동일시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. 뭐 우선순위가 딱히 크게 차이 안 나게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처음 하는 라리가, 리그왕 그리고 프리미어까지. LADBC는 지금 지난주에 했으니까. 자, 지로나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원래 축구는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되긴 해요. 뭐 홈에서 강한지 원정에서 강한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뭐 흐름도 없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지로나가 최근에 라요 상대로 강했다. 2승 2무. 특히 또 홈이기도 하고. 그리고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스투아니가 개인 사유가 떠 있고 반더비크 부상에 그러니까 부상들이 없진 않아요. 없진 않는데 일단은 공격에 스투아니가 이제 그래도 지난 시즌 막판에 골도 쭉 넣었었고 뭐 골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골이 없지도 않았거든요. 그래서 뭐 개인 사유로 빠지는 게 좀 큽니다. 크다고 보여지고 지금
뭐 이적이나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보긴 할 건데, 일단은 나간 선수가 더 많긴 해요. 나간 선수가 더 많고, 뭐 들어온 선수들도 있긴 한데, 일단 프리시즌의 성적 보면은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울버햄튼이랑 알라베스를 잡긴 했지만 나폴리한테 뭐 2대3 패배, 마르세유 0대2, 뭐 한 반반 정도 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공격에 이제 개인 사유나 이제 뭐 미드필더 뭐 수비 뭐 부상도 있고, 라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빼고는 다 이겼더라고요. 프리시즌에 브로미치전 AT랑도 비기고 뭐 썬더랜드 잡고 에레디비시 지볼러. 그래서 라요 쪽이 부상이 오히려 더 없는 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여긴 나간 선수 반, 들어온 선수 반이라서 일단은 그래도 밸런스적으로 보면 라요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, 뭐 기존의 지로나의 선수들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심스럽게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첫 경기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지로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2승 2무기도 하고, 라요가 생각보다 프리시즌에 좀 잘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마냥 지로나 승을 볼 수는 없다. 그리고 지로나가 지난 시즌 홈 성적이 별로, 후반 막판에 거의 못 이겼거든요. 그래서 저는 라요가 그래도 프리시즌에 좀 했던 걸 생각하면은 물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첫 경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아주 막 이적 이슈로 뭐 굉장히 뭐 좋은 선수를 막 데려오고 이러지 않고서는 섣불리 가기가 좀 힘들어요. 배당이 아무리 좋더라도. 자, 그다음 이제 텔스타하고 지볼러. 자, 에레디비시는 한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좀 더 편하죠, 분석하기가. 자, 텔스타는 1패, 지볼러는 1승 중이죠. 둘 다 이제 뭐 결장 부분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일단은 둘이 예전에 2부에서 좀 많이 붙었는데, 최근 2부에서는 텔스타가 홈에서 뭐 0대5, 원정 0대2, 20년도 이후에 두 번 다 졌기 때문에 일단 상성은 지볼러가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지금 쭉 보면 일단 텔스타가 아약스 상대로 0대2로 진 거는 좀 선방했다 보여집니다. 왜냐면 PSV도 그렇고 뭐 페에노르트도 그렇고 그때 뭐 다득점으로 이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좀 생각보다 점수를 좀 많이 내서 1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약스는 막판에 제가 적중을 하긴 했어요. 그때 알크마르 승, 뭐 아약스 마엔, 위트리에트 승, 배당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때 한 2.6배. 아약스가 좀 아슬아슬했습니다. 그러니까 후반 막판에 좀 추가골이 터진 거라, 사실 슈팅이 텔스타가 더 많긴 했어요. 18개. 3개 더 많았습니다. 점유율은 뭐 압도적으로 아약스가 많긴 했지만 공격도 유슈팅 슈팅 생각보다 텔스타가 선방을 했었어가지고, 텔스타는 또 올라온 입장이잖아요. 2부에서 잘해서 프리시즌에서 성적도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나름 괜찮았고, 아약스 상대로 슈팅이 뭐 오히려 더 많았고,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지볼로가 지난번 트벤테를 이긴 게 어찌 보면 지볼로 입장에서는 변수를 만들어낸 거긴 해요. 트벤테도 원래 이제 홈에서 강하고 항상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, 그래도 1라운드 트벤테를 잡은 거는 좀 높게 봐야 됩니다. 왜냐면 프리시즌 성적이 좀 애매했거든요. 0대5로 진 적도 있고. 요 경기는 지볼러가 텔스타가 홈이고 프렘 받으면 전 텔스타 프렘 봐야 된다 봅니다. 무승부가 유력할 수도 있는데, 아까 뭐 지로나처럼. 근데 지볼러가 트벤테 잡았기 때문에 또 텔스타의 완벽한 승을 또 보기 어려워요. 아무리 아약스전 잘했다고는 하지만. 왜냐면 지볼러도 한 게 있기 때문에. 물론 지볼러의 그 내용을 보면은 텔스타하고는 다르게 트벤테한테 슈팅도 2배 이상 차이 나게 밀렸고 점유율도 밀렸습니다. 즉 리그 1라운드 초반에 터진 골이 좀 운이 따라준 거죠. 만약에 초반에 골 못 넣었다 그러면 최소 비기거나 졌을 확률이 커요. 근데 뭐 10분도 되기 전에 골이 터진 게 지볼러한테는 운이 좀 따라줬다 보여서 저는 텔스타 프렘 봅니다. 요것도 어찌 보면 무승부가 유력하긴 하지만 저는
오히려 2부에서 1부 올라온 팀이고 아약스전 슈팅도 그 선방했던 거 생각하면은 무보다는 만약에 간다면 배당을 높여서 텔스타 승 쪽을 좀 더 보겠습니다. 한 6대4 정도로. 물론 즈볼로한테는 상성이 좀 밀려서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 즈볼로 입장에서도 이 리그 초반에 승리를 좀 쌓아두는 게 좋긴 하거든요. 나중에 강등 안 되려고 하면. 그래서 텔스타 정도는 잡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 텔스타가 아주 좋다고까지 보긴 어렵고 즈볼로 입장에서도 만만한 상대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도 풀엠 봅니다. 자, 그 다음 스타드렌하고 마르세유 경기 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지금 분석은 6시 반 전에 끝날 것 같거든요. 국내 조합도 끝날 것 같은데 해외 조합은 해축 조합은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면은 국내 먼저 보내고 해축은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보내는 걸로. 뭐 빨리 되면 빨리 가고. 원래 제 루틴이 이제 보통 1시간 전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배당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드렌 마르세유. 자, 이 경기도 첫 경기죠. 자, 그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스타드렌이 원래 홈에서 뭐 강하다고 이제 알고 있죠. 그런데 이제 마르세유하고의 그 전적을 보면은 거의 반반 느낌이에요.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전적도 반반이고, 그래서 상대 전적은 반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잠시만요. 아까 그 지로나 전에 얘기 못한 게 있는데 그 뭐지? 그 스투안이 그게 좀 크긴 해요. 개인 세유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나폴리전에 2골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. 마지막 그 친선 경기. 2대3으로 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때 데브라이너도 2골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스타드렌 어쨌든 홈에서 뭐 반반이고 뭐 이게 첫 경기다 보니 배당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뭐 부상 여부는 둘 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마르세유의 이제 공격 지금 수비 쪽에 출전 정지가 한 명 있고 이 페누르트 공격수 있잖아요. 이고르 파이샹이 오긴 했지만 지금 부상으로 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조금 손해지 않나. 왜냐면 페노르트에서 골 좀 많이 넣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마르세유 입장에서 보면은 프리시즌에 진 적이 없더라고요. 에스턴 빌라도 3대1, 뭐 세비야 발렌시아 비기고 아까 얘기한 지로나도 잡고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 막판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홈이 좋았는데 원정은 확실히 안 좋긴 했어요. 그래서 지난 마지막에 그 후반기에도 보면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일단은 스타드렌이 홈이라서 홈 이점을 볼 수밖에 없는데 스타드렌은 프리시즌에 생각보다 이겼던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. 한 경기 정도? 뭐 비겼던 경기들도 많긴 한데 지금 멤버적으로 보면은 스타드렌도 나간 선수가 진짜 많은데 뭐 들어온 선수는 나간 선수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해요. 그리고 마르세유도 보면은 그래도 얘네는 나가고 들어오고를 거의 반반 한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페노르트에서 잘 데려오기도 했고 오바메양이 여기로 왔네. 오바메양은 뭐지? 마르세유 있다가 얘 어디 갔었지?
알카디시아가 사우디 리그 갔다가 다시 턴을 한 거네. 다시 턴을 했습니다. 오바메양. 그래서 다시 왔고, 유벤투스에서 티모시 웨어를 임대한 것 같은데, 얘도 보면은 부상 약간 표시가 떠 있거든요. 뭐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, 멤버적으로 보면은 뭐 마르세유가 좋긴 한데 첫 경기라 좀 조심스럽긴 해요. 다만 프리시즌의 성적이 뭐 볼 수밖에 없죠. 프리시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프리시즌 생각하면은 그래도 마르세유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. 그리고 마르세유의 지난번 그 누구지? 그린우드가 좀 골을 많이 넣지 않았었나요? 지난 시즌. 그래서 공격적 보면은 그래도 마르세유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. 마르세유 승부 봅니다. 마르세유 승부. 마르세유 승부. 요거 하나 적어 드릴게요. 마르세유 승부. 최소 질 것 같진 않다. 근데 이제 원정이 지난번에도 좀 약했었고, 스타드렌이 그래도 홈이라는 점 생각하면은, 이게 언오버는 1라운드는 예측하기 좀 빡세요. 뭐 다른 LADBC도 첫 라운드에 언오버 봤던 거는 거의 없고, 적어도 2, 3라운드는 지나야 뭐 계속 실점이 많든 득점이 많든 접근할 수가 있다. 첫 경기는 무조건 이제 당분간은 승패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적 선수들끼리 프리시즌에 뭐 손발이 어느 정도 맞췄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,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 동안은 좀 지켜보면서 가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마냥 지켜볼 수도 없는 게 자기들이 이제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경기들 중에서도 배당도 좋고 이길 것 같다. 뭐 그럴 때는 뭐 과감하게 가야 되고, 무조건적으로 막 계속 지켜만 봐야 된다. 이것도 좀 예전에는 그래도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는 위주였는데, 이제는 뭐 지켜보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, 감 오면 그냥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보다가 가려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A매치 일정 잡혀서 A매치 가버리고, A매치 와서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또 지켜볼만 하면은 또 뭐 월드컵 예선이다 뭐다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초반에 그냥 잠깐 지켜보고 그냥 괜찮은 거 보이면 가는 게 가장 좋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 리버풀 본머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르세유가 지난번 뭐 파리하고는 격차가 있었지만 준우승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을 좀 더 보는 것도 있습니다. 뭐 팀을 떠난 선수도 있긴 하지만 전력 보강도 잘했고. 근데 아까 그 페노르트 공격수의 그 근육 부상 결장만 아니면 더 확실하게 그냥 마르세유 승만 딱 볼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. 그리고 스타드렌은 얘네도 보강에 나서긴 했는데 그래도 마르세유가 좋다는 마인드입니다. 자, 마무리하고 그 다음 리버풀하고 본머스. 자, 프리미어 첫 경기죠. 첫 경기. 내일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오늘 새벽에 이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. 리버풀 본머스. 자, 가장 중요하죠. 리버풀이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8승 1무. 근데 이젠 그런 게 큰 의미가 없어졌다. 뭐 작년에도 보면은 뭐 몇십 년 만에 지고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장 최근이 중요해요. 근데 뭐 리버풀은 최근에도 이제 4승 무패고, 뭐 홈 무패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라서 뭐 부상 여부, 뭐 영입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리버풀 본머스. 자,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드필더의 출전 정지로 못 나오는 선수가 있고 공격은 그래도 결장이 거의 없네요. 근데 본머스 쪽이 은근히 미드필더 공격 라인에 부상이 좀 있습니다. NS 이날 얘는 아직도 부상 중인가? 클로이베르트도 부상.
미드필더에서도 부상이랑 부상 의심이 있고, 그래서 리버풀도 수비나 미드필더 쪽에 뭐 조금 있는데 본머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 생각이 들고,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2연패 노리고 있잖아요. 맨시티가 작년에 너무 못했고, 그리고 주축 선수들이 좀 떠났죠. 다인 누네즈, 아놀드, 디아즈. 근데 영입을 또 뭐 비르츠, 프림퐁, 그리고 위고 에키티케 좀 영입을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.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나가기도 했지만 영입을 좀 잘하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부상이 좀 많은 게 본머스. 아까 그 미드필더랑 공격, 그리고 작년에 9위에서 이제 유럽 대항전 질출권을 얻지 못했죠. 얻지 못했고, 지금 쭉 보면은 일단 그래도 리버풀이 지난번 크리스탈전 승부차에 가서 진 거는 좀 아쉽습니다. 그 커뮤니티 실드. 그 전에 뭐 빌바오전도 다 이겼고, AC 밀란전 지긴 했지만 득점력이 꽤 좋았거든요.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비르츠, 프림퐁 영입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나간 선수들도 많긴 하지만 전 오히려 뭐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. 아놀드 레알, 뭐 누네즈 아릴랄, 디아즈 미넨 뭐 가긴 했는데 영입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리버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, 크리스탈전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본머스 정도는 당연히 잡아주겠죠. 아까 본머스에 부상 선수들 좀 있고, 그래서 프리시즌에 에버튼 경기는 그 경기 저 뭐지 승부식에 포함됐던 경기잖아요. 맨유 경기도 그렇고, 맨유전에 너무 사실점에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웨스트햄까지 지다 보니 신뢰도가 좀 떨어졌습니다, 저한테. 에버튼이 너무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, 3대0 패배, 0대3으로 졌던 그 에버튼이 본머스한테.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뭐 크리스탈 팰리스전 뭐 비겼다고는 하지만 홈이고 웬만해서 질 거라 생각 안 해요. 이게 뭐 영입한 선수들이 갑자기 부상으로 뭐 못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. 그리고 골 넣은 것도 보면 프림퐁 다 영입한 선수들입니다. 비리츠가 어시도 했고 해서 거기다 뭐 살라까지 있고 하다 보면은 좀 홈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이기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리버풀 홈승, 저는 마행까지 볼게요. 마행. 3.5 기준은 잘 모르겠다. 본머스의 득점 여부에 따라 오버가 갈릴 것 같은데, 득점하면 오버 가능성 높아집니다. 예상 스코어는 한 득점했을 때 한 3대1 정도? 아니면 뭐 초반이라서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긴 한데, 그거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. 상성도 좋고, 멤버도 영입을 너무 잘했어요. 자, 그다음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하고 오비에도. 자, 레알 오비에도가 이제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, 일단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좀 인상이 남았습니다. 제 기억에. 뭐 상대 전적은 둘이 친선전, 하필 또 프리시즌에 둘이 만났더라고요. 0대0으로 비겼습니다. 근데 45분 정도만 한 것 같더라고요, 그 경기는. 그리고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 왜 인상이 남았냐면 그 아스날전 때문에 그래요. 아스날전. 당연히 아스날 이길 거라 생각했던 그 경기. 왜냐면 비아레알은 그 전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. 리즈한테도 비기고, 뭐 스포르팅, 바젤, 유일하게 1승이 그 아스날 이긴 겁니다. 또 그러고 나선 또 홈에서 에스턴한테 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어서 이제 비아레알이 인상적이었던 건데,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아스날전 빼면은 사실 좋다고 볼 순 없어요. 비아레알도. 여기도 보면 나간 선수들 뭐 단주마도 발렌시아, 뭐 인터밀란에서 부캐넌을 데려오긴 했는데, 잠깐만요. 그리고 또 누구냐, 토마스 파티,
얘도 아스날에서 데려왔고 뭐 영입도 좀 한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기존의 비아레알 그 공격진이 더 훨씬 좀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. 아요세 페레스, 뭐 페페, 예레미 피노, 뭐 모레노. 물론 이게 출전 여부가 지난 시즌에 뭐 많이 없던 선수들도 있긴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의 비아레알은 좀 다르지 않을까. 지금 아요세 페레스가 부상이거든요. 그리고 수비 쪽에도 한 2명 정도 부상이 있고. 근데 오비에도도 더 심각하긴 해요. 수비 쪽에만 부상 2명에 뭐 미드필더까지 하면 3명에 뭐 출전을 못하는 선수도 수비 미드필더 1명씩 있고 명단 제외까지 하면은 사실 비아레알보다 더 심하죠. 그래서 이거는 비아레알 승 봅니다. 프리시즌에 성적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오비에도가 2부에서 올라온 팀이고 얘네도 프리시즌 성적 보면은 딱 한 번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비아레알한테 별로 뭐 좋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. 그리고 그게 있어요. 리버풀은 워낙 이제 유명한 선수들도 많고 뭐 홈이기도 하니까 승마인을 보지만 비아레알은 그거에 비해 조금 더 이제 낮은 편이잖아요.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이제 선수들이 기존의 선수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오비에도가 이제 어떤 팀인지 정확히 모르고 이제 올라온 팀이고 상대 전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없죠. 아예 그 프리시즌 빼고는. 그래서 마인 가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. 다만 비아레알 또 일반승은 배당이 얼마 안 나오고 그래서 비아레알도 첫 경기라 좀 애매하긴 한데 영입을 좀 나름 나쁘지 않게 했다고 보여지고 홈에서 또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일부 팀이었으면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 누구지? 알렉스 바에나. 얘가 이제 AT로 갔거든요. AT로 가고 뭐 변화가 좀 있긴 있었죠.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영입도 나름 뭐 괜찮게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선수들도 있어서 그래도 비아레알 승. 굳이 이제 핸디 쪽을 건드린다면 핸디는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네. 왜냐면 프리시즌에 한번 만난 적도 있고 오비에도도 뭔가 쉽게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비아레알이 프리시즌에 성적이 너무 별로긴 했어요. 작년에 이제 홈의 성적 생각하면은 되게 잘하긴 했는데 뭔가 조심스럽긴 합니다. 그래서 핸디 쪽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. 이게 결론입니다. 그래서 아마 국내 조합 먼저 보내드릴 것 같아요. 지금 6시 20분이 됐기 때문에 30분까지 국내 조합을 먼저 보내드리고 해외 축구 조합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왜냐면 지금 비아레알 마엔 쪽도 그렇고 마르세유 승 쪽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가는 거는 이제 뭐 그래도 해축이 비중이 좀 더 높긴 한데 뭐 거의 뭐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. 거의 한 뭐 5.5 대 4.5의 느낌이라서 국내 먼저 가든 해외 축구를 나중에 가든 메인으로 가는 1순위들은 별 차이가 크게 없다. 나머지 이제 뭐 2순위라든가 이제 배당을 높여가는 무핸디 문화 뭐 역배가 될 수 있고 다폴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일단은 6시 반까지 마무리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 분석 결과 적어드리고 분석 결과는 국내는 국내 따로 해외 축구는 해외 축구 따로 보내드릴게요. 뭐 국내 해외 축구 다 마킹한 상태에서 이제 국내 조합만 보내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국내 따로 해외 따로 보내드릴 테니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내일 낮 늦어도 내일 낮 분석 전까지 공지로 올라갈 겁니다. 그 고정 시간 그리고 뭐 도전 미션 관한 것들이랑 뭐 다 못 올리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정해진 것만 올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면 되니까. 그래서 오늘 방송은
뭐 지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어차피 해외 축구 조합을 따로 보낼 거기 때문에 나중에 킬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쯤에 한 뭐 8시 9시 될 수도 있고 9시 뭐 살짝 넘을 수도 있고 해서 이번 주말부터 뭐 사실상 해외 축구가 거의 뭐 완벽하게 시작하는 건 다음 주긴 한데 리그들이 다 이번 주가 사실 거의 뭐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. 그래서 좀 잘 이번 시즌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정할 거 있으면 이제 계속 수정하면서 그 공지 사항이. 그래서 저는 이따가 좀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할게요. 일단 국내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나가기 전에 추천이나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. 추천 질착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저는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.